노영민의 남자에서 서원구의 남자로. 워낙에 흥덕구로 나오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갑작스레 왜 옮겨갔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듣보잡이 서원구로 온 것은 아니다. 오재석 의원이 컷오프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컷오프 시키신 거 아니신가요?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예. 일 잘해야죠. 지역 발전 잘해야 되고. 꽁이 최현호 후보고 내가 그럼 우리 이장석 후보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뭐가 됐든 미래통합당의 최현호 후보는 6.7기를 누리시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 낮은 인지도 이런 측면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이장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 총선 무드로 펼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2020년도 2월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출마 후보자 한 분씩을 모시고 속 시원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이분입니다. 청주 서원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정무 부지사 신분으로 오셨고 오늘 이제 국회의원 후보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출마하시는 서원구민 또 충북도민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분들에게 짤막하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제가 부지사로 작년 연말까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 이제 청주 서원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부지사 시절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 모시고 충북의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서원구민들 모시고 제 남은 혼신을 다해서 우리 서원구 발전 그리고 청주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이전에 오셨을 때하고 이 워딩과 이 목소리의 톤이 좀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무게감이 느껴지죠. 의지가 좀 들어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시네요. 리얼토크 한판의 공식 질문 여전히 여쭤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출마의 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좀 익숙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14년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거쳐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지방 행정까지 해서 16년 이렇게 했던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좀 익숙하고 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국회 입법, 또 청와대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을 하면서 이게 이런 프로세스로 풀려나가는 거구나.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국정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일에 착수할 수 있는 감히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서원구 발전 정말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어요. 정체돼 있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텐데 새로운 인물이 와서 우리 서원구의 새로운 변화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감히 제가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네요. 예, 겸손해 아이고 보이고요. 그 흥덕구를 원래 좀 노영민 실장의 어떤 그 정치적 고향도 거기를 많이 선호하셨잖아요. 워낙에 흥덕구로 나오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그 서원구로 잠깐 양보를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저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흥덕구는 좀 익숙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연고가 강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서원구 역시도 제가 노영민 의원, 노영민 실장 모시고 첫
번째 정치를 시작한 곳이 서원구죠. 서원 그 당시는 이제 서원구, 흥덕구 나눠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흥덕하고 상당하고 이렇게만 있었을 때니까요. 갑을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렇죠. 나눠졌는데 그게 2000년인데 그 당시에는 같은 지역구여서 현재까지도 활동하시는 당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또 있으시군요. 또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 후보 전술이랄까요? 후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에서 뭐 제가 좋은 후보라고 이야기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후보가 한 지역구에서 싸우다가 이제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제 손실이다 뭐 이런 판단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제안을 좀 했었고요. 또 여러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서원구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0년 넘게 지역에서 계속 출마하셨던 분 내지는 또 16년 이렇게 지역구연 하셨던 분 등등 해서 뭔가 좀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될 시기인데 당신이 나가서 그쪽에 가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종합적인 여러 의견과 뭐 권유 이런 부분들에 또 저도 그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옮겼는데 이제 갑작스레 왜 옮겨왔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표가 이쪽이 좀 극단적으로 보면 뭐 엊그제 이쪽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오늘 또 옮겨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랑은 제 경우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서원구가 과거 이제 무심천 서쪽에 통합구였을 때 그때 이제 보좌관으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지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적지도 뭐 서원구에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제 본적지가 제가 대학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청주로 아예 와서 살아야 되겠다. 고향이 제천으로 알고 있지만 대학도 서원구 소재 있잖아요. 대학 우리 충북대학교고 그래서 그 듣보잡이 서원구로 온 것은 아니다. 이광희 경선 때 이제 경쟁했던 후보가 이광희 전 도의원이잖아요. 이광희 도의원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서원구에서. 근데 이제 당원들과 지역 구민들이 이광희 대신 우리 이장섭 후보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어떤 장점이 어필됐다고? 이광희 후보가 뭐 그동안에 굉장히 지역 밀착형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슬로건 내건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였어요. 그래서 잘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분들과 당원들께서는 아마도 본선 경쟁력을 크게 보지 않으셨는가. 둘 다 훌륭하지만 이장섭이 본선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역량들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저에게 성원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재세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지금 서원구의 현역 의원인데 컷오프들이라고는 예상하지 분들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오재세 의원이 컷오프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게 순위를 매긴달까요, 이제 그 대상자를 고르는 과정들이 당에서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진행이 됐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로 각각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예상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혹시 본인이 컷오프 시키신 거 아니신가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안 하시겠죠. 오재세 후보께서 지금 컷오프가 됐고 본인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노라 현재까지는 그런 의사를 지금 보이고 계시고요. 녹화 이날 기준으로까지는요. 당에서 그 이해찬 대표가 영구 제명을 하겠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오면. 그렇죠. 오히려 그런 그 입장 본인도 무소속했다가 공천 배제해서 무소속으로 다시 복당한 사람이 그것도 그런 것도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그 좀 뭐라 그러나요? 좀 반발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룰이라는 것들이 늘 이제 그 과거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미래도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게임의 룰일 텐데 그렇게 보면 뭐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 이 또 여야의 대치 국면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의 승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당이 절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을 가지고
이게 당의 승리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하게 어떤 당의 용단을 내리는 것들은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무대는 이미 이제 주류가 586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586 세대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희 전 도의원이나 유행열 전 행정관, 그다음에 김영근 도의장이나 이런 586 세대들, 과거 운동권이나 그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586 세대들이 정치권에 계속 녹호를 했지만 그 대표주자인 이장섭 우리 후보님만 이제 정식으로 녹호를 하게 됐고 대부분 실패를 하셨어요. 예. 그 대표주자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도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586 뭐 이런 386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뭔가 좀 개인의 특성들을 많이 좀 없애는 것 같아서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시대,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런 그 청춘을 바쳐서 왔던 이 삶들이 이제 어느덧 저희 나이들 돼서 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표 주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역사를 떠나서 이거 지역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젊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 보면 제가 그 막내 그룹에 지금 지역에 후보들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막내 그룹에 속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저로서는 어떤 지역 발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서 물러서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젊어져야 되는데 예, 제가 조금 서글픈 것은 제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해서 또 뭐 저도 욕심이 생겨서 3선, 4선 이렇게 욕심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적 순환 구조가 지역에 너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른 지역의 김수민 의원 빼놓고는 가장 젊은 세대에 속하신 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통틀어서. 아니 보좌관 알겠습니다. 출신이 사실 그 뭐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우리 지역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치를 배우러 이제 그 국회의원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고생들을 많이 하시다가 그 뭐 3선 정도 하면은 좀 물려줘야 되는데 또 3선 되면 또 4선 되고 또 5선 하고 싶고 6선, 그러니까는 그냥 직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 그 이장소 후보께서는 그래도 그 행운아 아니신가? 아이고 어떻게 보좌관 출신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물론 뭐 그 당선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길이 남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보좌관 출신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 출신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죠. 거의 없고, 그래서 좀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 인재들이 다양하게 좀 국회의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고위관료 출신들에 한정돼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 당선 전략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자리에 계신 이장섭 후보께서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아서 준비 중이시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6전 7기를 노리신 최현호 후보, 그리고 민생당에서 이창록 후보, 무소속으로 오재세 의원께서 이제 나가겠노라, 현재까지는 일단 그런 모양을 보이고 계십니다.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상황, 그 후보께서는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본인께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 그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서원구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격이랄까요, 이게 그 수준들이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 이 선택 포인트가 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정말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일 잘해야죠. 지역 발전 잘해야 되고 누가 그럴 만한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일 테고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우리 선거 유권자분들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나름대로 선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유권자 여러분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호소드려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고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네. 꽝이 최현호 후보고 매가 그럼 우리 이장섭 후보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가 됐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유권자들은 사실 그래요. 초선이잖아요. 두 분이 거대 정당 후보 두 분이 다 만 놓고 얘기를 하면 예. 이게 좀 중앙에 가서 초선 의원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냐. 특히 당선된다면 특히 이제 지역에서만 중앙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지역에서만 활동한 사람, 그리고 뭐 의정 활동도 전혀 없는 사람, 행정 경험도 없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도 많은데 이장섭 후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부족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인적 순환 구조가 인재들의 순환 구조가 잘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동기들 내지는 후배들이 이제 벌써 재선 뭐 3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라는 이 어떤 지위들이 선수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냐 작게 미치냐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제 경쟁자이신 우리 상대 후보께서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부분들의 염려도 좀 되고요. 또 제가 된다고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있겠는데 그 선수로서는 뭐 소위 좀 밀린다 할까요? 이제 초선이지만은 그래도 또 그 지금 국회 내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분들과의 인간관계가 오래 뭐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설득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테고 더군다나 제가 일단 이제 프로세스를 뭐 국회 그 자체가 일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지역에 어떤 정책을 내린다거나 할 때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개입을 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인데 행정부가 어떻게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결정하느냐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맥을 좀 짚을 수 있겠다. 뭔가 안다. 그런 측면하고 그 길목마다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인적 네트워크이 뭐 정부 각 부처의 뭐 국장들이라든지 이런 같이 활동해 왔던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좌관 경력까지 포함하면 재선폭 역할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조용조용하시고 되게 겸손하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은 건부의 핵심에서 참모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여러 군데 하셨는데 최고 핵심이라는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하셨고 지금의 국무총리이신 정세균 국회의장 그 비서관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의 정무부지사까지 하셨고 건부의 핵심은 두루두루 다 경험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외모랑 무슨 상관이에요? 외모 얘기하니까 그 한 블로거가 우리 이장섭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닮았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두 분을 한번 비교하면서 자세히 봤어요. 정말요? 그런데 닮으셨나? 그 안경이 좀 비슷하고 눈썹이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반달씩 내려왔는데 좀 그렸군요. 원래 올라갔는데. 그리고 입꼬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쭉 좀 올라가는데 우리 그 이장섭 후보는 더 올리셔야 되겠어요. 여기 고기를. 조금 입꼬리를. 더 있으면 부부가 왜 같이 있으면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많이 좋아하고 존경해서 이렇게 닮아. 그 상대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상대당의 미래통합당의 최현호 후보는 지금 6.7기를 노리시면서 사실은 승리를 해본 적은 없으시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나 이장섭 후보께서는 뭐 부지사도 하셨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우리 지역민들과 밀착하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최 후보님하고 조금 달라서 상대적으로 밀리지는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최대 장점이 일곱 번째 나오면 대략 24년간을 직업이 총선 후보 인사를 하신 분인데 제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년 동안 인사만 하고 다니신 분이나 밖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준비를 그 훈련을 하고 온 사람이나 그 자체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충북의 현안
청주시의 현안, 서원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 낮은 인지도 이런 측면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장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조금 더 설명되어지고 홍보되어진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 구민들은 최대의 관심사가 아마 오재세 의원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건데 그렇죠. 오재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비책 같은 거는 갖고 계시나요? 뭐 저도 최대의 관심사죠. 그렇게 보면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한 10% 정도를 지금보다 더 얻어서 이기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혹은 뭐 의지야. 시의원들이 많이 지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 박완희 지방의원님들께서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해서 아주 든든한 부분이 되었죠. 네, 우리 이장소 후보만의 공약 그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으면 저 시간이 네, 그러니까는 차별화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좀 보여주실까요? 그 공약이 뭐 다 비슷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 중에서 교도소 이전 공약은 20년 전에 제가 이 흥덕구에서 그때 당시 합쳐져 있는 흥덕구입니다. 당시에? 예, 2000년 16대 선거 때 윤경식 변호사 당시 그때부터 나왔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을 차별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명쾌한 답이시네요. 하고요. 그래서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일단 이전 대상 부지가 좀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비용의 일부를 이전하는 곳에 가서 신축 교도소를 만들 수 있는 그 비용이 좀 충당돼야 되고, 이제 또 법무부에서 이게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전국의 도심 속에 들어가 있는 교도소를 이전하는 어떤 그 순서랄까요?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어디로 옮기세요? 옮긴다면 서원구에서 서원구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끝까지 좀 보완으로 이게 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 이전 부지가 공개되는 순간 이전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차별화된 실천을 위해서. 그래서 향후에라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꼭 옮기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교도소 문제 있고. 저는 서원구에만 빠져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원구엔 대학도 많고 해서 대학촌을 좀 대학의 특성들,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들에서 어떤 청년 경제, 청년들의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교육 훈련,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개념들을 좀 집어넣어서 하는 대학촌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그 길게 이렇게 쭉 그 기존 상가들이 다 죽은 상태로 있는 지역을 많아요. 어떤 그 공적인 영역에서 몇 군데를 좀 포인트를 주면 나머지 부분들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걸 가장 큰 공약으로 세웠고요. 또 이제 시급한 공약으로 보면 도시공원 지키는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그 부분도. 7월 1일로서 이제 일몰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우리 산남동 지역에서는 구룡산 지키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뭐 갈등도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해결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방 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또 국비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령 정비랄까요? 이 부분 필요하다 해서 일부를 중앙정부가 좀 예산 지원을 하고 그리고 청주시 지방 해당 지자체가 또 되고 이렇게 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제도 정비, 법령 정비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식의 또 약간의 뭐 편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정부랑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가 꼭 필요한 예산을 투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좀 예산 여유를 이 도시공원에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여러 후보분들께 차별화된 공약을 여쭤봤을 때 차별화된 공약은 말씀하셨는데 차별화된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도 처음 느끼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의 걸 정책을 뭐 차용할 수도 있죠. 좋은 정책을 그렇습니다. 담백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상정을 해서 관철시키겠노라 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작은 법이긴 한데 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어야만 되는 사업들, 이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상을 한 건데 어떤 그 지방 정부의 그 중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차원의 법령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소개해줬던 또 도시공원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예산 자치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기획재정부에 묶여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너무 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가 많이 좀 성숙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예산 부분도 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생각을 했고요. 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번에 재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작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근데 제가 명함 돌리러 가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만큼 너무들 없어서 제가 인사드리러 문 열으면 손님 왔는 줄 알고 이 주인분들이 막 이렇게 반갑게 나오다가 그게 아니니까 저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정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국회의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념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회의원이 본인의 뭐 예를 들어 의정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이해나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실력, 정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실력을 갖추고 있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치는 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그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우리 이장섭 후보께서 제가 보기엔 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적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인품을 갖고 계신 그런 그 후보로서 뭐 그 당선 여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그 선거 당일까지 그런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선거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요즘입니다. 힘든데 이렇게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도민에게 간단하게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선거 운동에 나와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기 민망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한민족은 국가적 재난에 잘 대응하는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도 양보하고 또 집세도 반으로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하면 저를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번 재난 상황을 막아보겠습니다. 정부 여당 믿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코로나 전국 잘 종식하고 좋은 계절, 좋은 즐거운 일들이 우리 유권자들 여러분들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이장섭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후보와 들꽃 튀는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이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